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현안이 있는데요. 바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법사위 상정은 불발이 됐지만 후반기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호법 제정의 앞장을 서신 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그 38년 동안 간호사로 이제 의료계 현장에 몸담고 계셨었는데, 네. 저도 한 회사에 이제 25년 다녔는데, 저도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38년을 다니셨습니다. 그 몸을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러시다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지난 4월 이제 합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반기 국회 2년 정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셨는데요. 예, 어떠셨습니까? 소회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기 21대 국회는 제가 세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온통 코로나군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소수 정당이고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제 자신에게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2년은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38년간의 현장 경험을 살려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국회에 입성하셨을 때 21대 국회에서 그 간호법 제정을 소명으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보건복지를 통과했는데 그 반발로 인해서 법사위 상정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감정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인데, 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해서 만든 간호법, 이 핵심 내용은 또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고령 사회가 빨리 진행될수록 의료와 간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는 살던 곳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간호 돌봄 체계를 만들고 네.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중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숙련된 간호사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보건의료 환경과 전문 간호사의 역할들을 이 의료법에서는 반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간호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A라고 아시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PA. 예, 네, 의사의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네.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PA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내가 의사의 업무를 하는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지 이게 혼돈될 때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불법이냐, 불법 의료 행위냐, 아니면 이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냐. 그러니까 간호사 독자 영역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의 보조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의사의 보조보다도 네.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사의 실제로. 업무를 하고 예, 있는지. 네. 일부의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혼돈이 이게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의사 있는. 대신 하고 있는 건지. 예,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에는 네. 물론 제 법은 간호조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네. 규정을 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네. 이렇게 법안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네. 현행 의료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현장이 지금 뭐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네. 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나라 간호사의 네. 평균 음. 근무 연수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그렇게 계세요? 많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꾸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평균 근속 연수요. 네. 글쎄 한 10년 정도? 저는 한 15년? 10년, 15년.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7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년이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거죠. 음. 그리고 신규 간호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이렇게 병원을 떠나는 음. 그 신규 간호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느 근데 정도 저는 된다고? 한 2, 3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0% 정도가 절반이나요? 절반은 네. 1년 이내에 그만둡니까?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지역 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 이제 간호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만 네.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런 영역을 담기에는 자구 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의 면허, 간호법의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그리고 이제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그다음에 이제 의료 간호사 양성과 수급, 네.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건 의료를 이제 향상시키는 걸 이바지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러니까 간호법이 일단은 그 현행 업무 범위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무 환경도 이제 개선을 시키자 네. 그런 이제 취재 내용들이 뭐 다른 내용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간호법을 꼭 제정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뭐 개선되고 확장되는 것이냐, 현행 의료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또 제정을 하면 현행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말은 제가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의료 체계 붕괴, 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제 체계가 제정이 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이 논리는 이제 간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지역 사회로 현장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이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서 간호사를 중소병원이라든지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의료 붕괴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다른 법에서도 벌써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가 아니라 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이런 법에서도 이렇게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벌써 이쪽으로 들어갔겠죠. 의료 체계 붕괴됐습니까? 네.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간호 인력 배치 기준에 이 법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 요양법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보면 간호사를 배치하라, 이런 기준만 있는 것이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는 입법 미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서로 그 이해가 충돌할 때는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네. 해외에 이렇게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료 체계 붕괴라고 하는데 1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벌써 간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네. 있는데 의료 체계 붕괴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90여 개국이 간호법이 물론 나라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구라든지 네. 이래 법 체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간호법은 존재를 하고 간호법이 90여 개 예, 국가에서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10위 선진국이고 이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이 간호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예. 네, 이 간호법 처리 문제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상정되고 심도 있게 네. 논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사위에 지금 이게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네.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법사위에서는 간호법 체계와 자구 수정 부분만 남아 있고요. 네. 거기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회로 넘어가겠죠. 이 두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례에 대한 그 심의를 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4월 27일 날에 있었던 그 심의에서는 여야가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네. 6시간에 걸쳐서 간호법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고 여기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보건복지에서 의결을 해서 이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21대 총선에서도 3당에서 같이 간호법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간호정책 체결을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또 국회에서 이 국민들의 그 관심도도 어느 정도인지 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소비자행동에서 두 곳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까? 했는데 70% 이상이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여망도 있고 또 3당이 합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라든지 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의사협회 또 간호조무사협회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제 상정이 시도될 경우에 20년 전에 의약분업 사태 이후에 다시 또 이 커다란 의료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국민의 피해로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역 간의 반발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다. 또 독자적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데 소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게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네. 독자적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의료 개설을 할 수 있는 게 이 법에서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회와 정부와 언론에서 이런 사실들을 간호법에 대한 명확한 사실들을 좀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직역에도 정확한 이해와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국민 가까이서 삶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실용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8년 동안 간호 현장에서 있다가 국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고요. 국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그것을 해소하는 일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후반기에서는 38년간의 그 의료의 제가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보건복지위에서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는 보건 분야와 보건 의료 부분과 복지 부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건 부분에서는 국민의 보건 의료 안전망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의약품과 그 백신의 국산화, 의료기기의 국산화,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병원과 지역 사회에 이래 연계관계를 잘해서 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 지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도 현재 준비 중이고요. 네. 복지 부분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확대를 할 것이고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소외되는 계층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 챙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하실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으시네요. 네. 사회적인 약자들도 잘 돌봐주시고 또 난제들도 아주 잘 풀어 나가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국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최연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